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하이퍼웹은 일종의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의 공공 인프라인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이 물리적 산업사회 속에서 이 고속도로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산업사회와 산업경제, 제조업경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문명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우리가 인프라잖아요. SOC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요. 그럼 여기서도 하이퍼웹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은 공공 인프라인 겁니다. 사이버상에 디지털 생태계,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하나의 공공 인프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 생태계 하게 되면은 강물이 있어야 되는 데고, 강물 주변에 있는 생물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거기 토양도 있고 기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은 하나의 그 인프라잖아요. 강 생태계의 인프라잖아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뭐 토양이 어때야 되고 기온이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이 살 수 있고 어떤 동물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하나의 공공 인프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래서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했듯이 사이버상의 공공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예?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가 더 풍성해지는 데 속에서 우리가 공공 인프라 고속도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이 오프라인에서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가 제대로 그러니까는 번영하기 위해서 속에서 하나의 출발점이라 이겁니다. 하나의 환경적인 문제인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연결해서 차별이 없고 따라서 새로운 가치 창출해서 동일한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접근의 자유 그리고 모두가 그러니까는 모두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거라 이겁니다. 최근에 박영선 전 장관이 예? 이재명 대표한테 미래 비전 얘기한다는데 박영선 장관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나오면요. 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서 중소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중소기업보다는 벤처 쪽에들 전부 다들 꽂혀갖고 나오다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는 벤처하게 되면 되게 아무래도 새로운 가장 앞서가는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들을 이제과 관련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전엔 그러니까 홍종학 장관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좀 난 바뀐 것 같은데 박영선 전 장관도 거기서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들은 미래 비전을 아는 정치인으로 그리고 그쪽에 저기에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구닥다리 정치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거기 있을 때 했던 것이 뭘 얘기했었냐면 대표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얘기했었어요. 프로토콜 경제가 뭐냐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이 이게 독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간 게 뭐냐면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유를 좀 이제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모델을 좀 만들자. 했는데 이게 목표는 좋은데요. 이게 현실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은 오히려 뭐냐면은 하이퍼 역가처럼 아예 모두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 접근이라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못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만들어줘야지만이 프로토콜 경제도 실현될 수 있는 거죠. 프로토콜 경제도.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 개방적인 연결 체계를 갖추어진 사회에서만 사실 가능한 거예요. 프로토콜 경제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연결하려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거기다 이제 그 뭡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합시키고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까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단계까지 하려면은요 산업사회하고는 다른 인간들이 필요하죠. 소위 말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량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디지털 생태계, 과거에 제가 쭉 얘기했듯이 교육혁명도 필요하고요. 왜?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인간하고 산업사회, 산업문명에 적합한 인간이 다르거든요. 농업문명 때 필요한 인간하고 산업문명에 필요한 인간이 다르듯이요. 이거 구별 못하면은요, 이거 구별 못하면 디지털 생태계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강조돼요. 자유 경쟁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율입니다. 자율이에요. 왜? 왜 그러냐면요,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은요, 아니려면 연결이 깨집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녀노소 따지게 되면 꼰대 소리 듣고, 예? 거기서 뭐냐면 너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게이냐 뭐냐 이런 거 물어봐도 그거는 저기 저 그러면 끊어집니다. 그걸 왜 그게 왜 저기 저 그거 하냐 이거죠. 예? 그 속에서는 진짜 모두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존중받고 모두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각자가. 예? 만약에 자기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기회주의자처럼 하려면은 이 연결이 끊어지죠. 누가 그 사람하고 계속 연결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뭐냐면 고도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율하고 자율은 다르잖아요. 예? 자유의 가장 높은 단계가 자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리고 뭐냐면 협력이죠. 경쟁보다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농업 문명하고 산업 문명이 정치 질서가 다르잖아요. 경제 질서가 달랐잖아요. 똑같습니다. 생태계가 바뀌면요, 생태계가 바뀌게 되면 거기서 사는 생명체도 다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들도 다르잖아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명체하고 강생태계에서 사는 생명체가 다르듯이요. 예? 그 주변 환경이 다 다르듯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오늘 얘기하는 하이퍼 웹은 일종의 이 디지털 생태계,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플랫폼 경제에서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간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요? 데이터, 구글이나 애플이 확보한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들이 그렇다고 독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기업 직원들만 가지고 그걸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수익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봤듯이요. 예?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디지털 생태계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은 공유, 협력이거든요. 예? 애플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냐면 앱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 바깥에 있는 70억 명, 80억 명을 그러니까 저기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려고 했었겠어요. 예?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기업 내부 자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폐쇄적인 조직 단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데이터만 지금 잔뜩 확보해 놓으면 뭐 하냐고. 그거 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못 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건 불완전한 연결 체계라 이거예요. 지금의 플랫폼 경제 모델은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요. 예? 왜? 자본의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에. 기업 중심의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에. 폐쇄적인 연결 체계라 이겁니다. 폐쇄적인. 개방적인 연결 체계가 아니라요. 근데 지금 하이퍼웹은 개방적인 연결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현재의 연결 체계의 패러다임은 기능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업 목표와 관련된 기업 중심의.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배달 앱 서비스 같은 경우, 아니면 그다음에 뭐 숙박 앱 서비스 이런 기능 근데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파편화가 돼 있죠. 폐쇄적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이용자 중심의 이건 사업자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용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이라면 뭐냐면 이용자는 모든 곳에 자기가 자신의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별 체계를 가지고 모든 곳에 다 연결돼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곳에.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달 앱도 그렇고 숙박 앱에도 그렇고 다 연결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용자는 하나 가지고. 근데 사업자 중심이다 보니까
저기 배달 앱에 연결할 때 계정 따로 가져야 되고 이쪽 할 때 연결 따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러니까 아무런 저기 통제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시키는 그리고 개방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능적인 수단이 그러니까는 기존에 전화번호가 가장 거기 속에서 가다는 얘기입니다. 예? 웹 도메인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는 다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임의적으로 이게 할당돼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새 개방 연결 체계의 모습과 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새로운 연결 체계에서는 내가 기능과 정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필요 때마다 구글 앱에 가고 유튜브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보와 기능들이 내게 찾아오는 사용자 중심이니까 이용자 중심이니까 내가 그 기능에 가입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기능이 나에게 가입하는 거꾸로 정반대죠. 그래서 칸막이가 생기고 파편화 문제는 원천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새로운 연결 체계에서는 뭐 하나하나 필요한 데마다 기능적으로 갈 때마다 가입을 하고 정보를 등재하고 아이디 부여받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전화번호를 가지고 즉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는 저기 연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연결 패러다임은 기능 중심의 연결 패러다임이고 기업 중심의 연결 패러다임이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달앱 중심의 연결 체계냐 아니면 우리가 기업 중심의 연결 체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는 사람인 거고요. 밑에가 기능별로 자기가 각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기가 이렇게 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능들 간에 이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새 개방 연결 체계는 뭐냐면은 기능들이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찾아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용자 중심이니까. 이게 이제 정반대죠. 차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통합식별 체계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문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패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디지털 표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생산자나 소비자가 뭐냐면 자기 이 문패마다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집원이 있고. 이거 가지고 다 식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매칭도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기능들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다가올 수도 있고 연결하기 위해서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간다면은 이런 겁니다. 하이퍼 앱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보면 전화번호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통합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수단인 겁니다. 수단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도메인의 이제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전화번호가요. 이거 가지고 식별되어지는 것이고 이걸로 검색이라든가 매칭도 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 디지털 문패인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기능이라든가 이런 정보 이런 이 식별자들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통합 식별 체계를 가장 상위 단위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단위로 다 통합을 시키자 이겁니다. 예? 다 통합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한 것이 현재 연결 체계는 기능과 기업 중심, 이쪽은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요. 이쪽은 그 기존에는 이제 단방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저거라고 한다면 이건 양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갈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이퍼 앱은 저는 이제 국민 공공 플랫폼으로 이제 이걸 성격을 규정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검색을 하고 매칭을 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운영자, 지금은 현재 기업들이죠. 자본적 탐욕에 의해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배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운영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자 측의 근데 이 국민 공공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거기에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자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화를 쓰게 되면은 전화요금 받듯이 전화라는 게 공공저거잖아요. 공공 인프라잖아요. 근데 전화비 받듯이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 교환에 준하는 금액은 허용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집된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 공유물이 된다. 사회 전체의 공동의 소유물이 되고요. 단 이제 뭐냐면은 운영자 측에서 영리 추구하는 사업자에게 재가공해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익 추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공동의 저걸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거나, 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보편적 요소가 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통신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개인적인 소유물로 대수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이건 공동의 그러니까 공공의 저거기 때문에 공공의 연결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디지털 사이버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삶의 이 단위가 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공 연결망도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공공성이.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기업 중심, 기능적 중심 하다가 사적 질서에 의해서 이게 지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혁신도 망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로 우리가 나가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건 기술적 과제들은 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이퍼 웹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이 플랫폼 경제의 진입은 저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못 만들고 있잖아요.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모델을 보니까는 기업 중심의 플랫폼 모델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걸 앞에서 다 늦었지만은 경험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웹을 이걸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러니까 국민 운동 차원에서 이걸 좀 추진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하이퍼 웹을요. 그래서 하이퍼 웹 국민 플랫폼 추진 운동본부가 이미 좀 이렇게 약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주주로 좀 참여해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뭐냐면 시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허 신청까지 이미 됐습니다. 여러 나라에 특허 신청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오늘 얘기 듣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 저걸로 좀 저 해야 되겠다는 하시는 분은 시도하지 마시고요. 이 특허가 다 돼버렸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 하이퍼 웹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플랫폼 경제로 진입하는 단계 속에서 우리가 좀 늦었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추격할 수 있는, 제대로 우리가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전 세계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표준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는데 하나의 우리나라 이 하이퍼 웹이요.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는 전 세계 다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건 지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그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국 청년들은 이쪽으로 이제 지금 디지털 생태계를 중심으로 오프라인도 통합을 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진입도 못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아예 여기 흉내도 못 내고 앉아 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 플랫폼은 사실 민주주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요. 지역 자치운동 하시는 분들, 마을공화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집을 짓는 이제 출발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집의 청사진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게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래야지만이 우리 청년들도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활동거리들이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요. 제조업에서요. 예? 자동화가 가서 더 진전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세대도 그랬듯이요. 근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하이퍼웹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이제 과정 중에서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의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요, 사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카카오 택시 같은 데서 지금 이 이용료 받는 거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배달앱 같은 것도 다 여기서 흡수할 수 있잖아요. 예? 비용도 훨씬 더 줄이면서요. 예? 줄이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가 좀 피부에 이제 손에 잡힐 것이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잡히고 그러면은 예? 여기에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퍼웹 추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집을 만드는 하나의 이제 출발점, 이걸 이제 2023년에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제가 뛰어들고 싶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교육 문제도 지금 이제 한쪽으로 좀 가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가 않고요.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가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서 오늘 연준 얘기 또 하시네. 참 과거에 제가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물가 얘기했을 때 11월 달 같은 경우 또 떨어지면서 50bp 올리는 거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그 얘기는요. 과거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과거 거 좀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도요. 지네들이 이게 기업 중심으로 됐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FTX도 그러니까 지네들이 독점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니까 사고가 났던 것처럼요. 예? 그렇죠? 예,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번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문명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관심도가 낮은 거예요. 거기를 개척을 해야지만이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움직임이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속에서 저는 좀 제 남은 에너지를 좀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좀 은퇴하고 싶었었는데 마지막 이제 정열을 좀 여기다가 좀 쏟고 싶습니다.